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경제적 자유를 위해 조기 은퇴를 꿈꾸는 파이어족, 우리 주변 파이어족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듣습니다. 파이어족이 인싸되는 그날까지 파싸. 파싸, 조기 은퇴족들, 파이어족들의 데모, 머니투데이 신희준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윤진실님, 지난주 파이어 커플 사연 잘 들었어요. 부부든 연인이든 마음이 맞아야 파이어도 같이 하네요. 어쨌든 부럽습니다 해주셨는데, 저도 주변에서 그 우리 커플이죠. 네.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저축률이 93%였잖아요. 네. 100만 원 받으면 93만 원을. 네, 엄청난 그게 저축률이죠. 사실이냐라고 네. 저한테 물어봐서 내가 취재 기자한테 들었는데 사실이더라. 네. 근데 파이어족 준비하시는 직장인들은 60-70% 이상 저축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요? 네. 요즘 MZ가 잘 쓴다고 내가 들었는데 아니에요? 네, 잘 쓰는 네. 분들도 많죠. 네. 근데 이제 저축을 차부터 열심히 산다. 하는 친구들도 많죠. 그래요? 네, 네, 네. 70%도 어려운데. 어렵죠. 네. 저도 해봤는데 50%? 50%면 한계인 것 굉장히 같던데? 에이스죠. 네. 70% 하려면 변동 지출을 굉장히 열심히 체크해서 줄여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 변수를 최대한 네. 줄여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소개됐던 커플은 90%가 넘고요. 근데 그게 또 이제 커플이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얘기했죠. 네, 가능하다. 데이트 비용을 이제 네. 하고 둘이 놀면 되니까 이게 아주 맞습니다. 깔끔하게. 네. 그래서 우리 윤진씨님도 마음이 맞아야 파이어도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이건 얘기를 정말 맞는 얘기 같아요. 해주셨고요. 네. 자, 오늘의 파이어는 좀 독특하기는 한데요. 그렇죠? 네. 오늘 이제 직접적인 파이어족 사례는 아니고 이제 경제적 자유를 이루시고 본인의 직업을 이제 사업화해서 이제 사업가가 되고 있는 분의 이제 특별한 현금 창출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은 은퇴를 한 건 아니네요. 네네네. 네. 이제 변호사신데 그 변호 업무를 활용한 사업을 이제 하시고 계신데 예. 그동안 제가 파이어족 소개해드리면서 현금 흐름을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근로소득이- 손해준 목돈보다 네. 자산보다는 따박따박이 현금 흐름. 좋다. 네, 이게 그러니까 근로소득이 끊어지면 이제 우리가 은퇴한 후에 이제 삶의 질을 종전처럼 유지하려면 이제 파이프라인 중요하다, 네. 현금 흐름 중요하다는 건데 이제 이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이 아니라 미국 부동산에 투자해서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소개해드리려고요. 이번엔 미국 부동산 임대입니까? 네네. 네. 이거 아무나 해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냥. 그 느낌에. 사실은 이제 그 동안에는 네. 되게 자산가, 재벌들이나 연예인들이 그렇죠. 주로 미국 부동산에 뭐 콘도를 샀다, 저택을 샀다 이런 뉴스들이 간간히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평범한 직장인들도 미국 부동산에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걸 소개해드리려고요. 정말로요? 네. 정말입니까? 네네. 네. 이 사례가 좀 있더라고요.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주식은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직장인들의 이제 재테크 양대 산맥이 주식이랑 부동산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주식은 이제 주변에 보면 미국 배당주나 성장주 가지고 계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아니, 서학개미가 진짜 많아요. 네. 요즘은 이제 미국 증시 뭐 거의 흐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정말 많고요. 네. 그러나 부동산은 이제 토지나 건물 거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실 국내에 국한된 투자를 대부분 하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종부세 고지서 받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오늘 발송이에요. 오늘 발송이니까 이제 네네네. 빠르면 내일 모레 이제 속속 네네네네.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확인하시고 저한테 이제 그 메신저 주신 그쵸. 분들 계시거든요. 미리. 예.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다.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 네. 많으신데 국내 부동산 투자는 사실 세부담으로 규제도 있고 해서 네. 이제 만만치 않은데 미국 부동산으로 시야를 넓혀서 투자를 물색하시는 자산가분들이 생겨나고 저 있다고 오늘 좀 합니다.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 이 오해인지 아닌지 보죠. 이제 네네네. 미국의 뭐 콘도라고 하죠. 네. 그렇게 그 친구들은 아파트 대신 아파트를 콘도라고 하잖아요. 부르죠. 네. 임대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제가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이제 뉴욕 뉴저지 변호사이자 부동산 투자자이신 다이애나 킴님
사례인데요. 예. 이제 이분이 현지에서 이제 부동산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데 이제 예를 들면 이분이 투자 물건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방 4개, 화장실 2개짜리 이제 단독 주택인데요. 네. 이게 이제 3년 전에 취득을 하셨는데 시세가 6억대 정도 매매가가. 주는 어디면 뉴저지? 뉴저지죠. 아, 예. 네, 뉴저지. 그러니까 차로 한 30-40분이면 뉴욕의 다운타운에 도착하는 그 정도 입지인데 네. 3년 전쯤 투자를 하실 때 이제 매매가가 6억대였는데 실투자금이 세금과 부대 비용 다 포함해서 1억 5천 정도였다고 합니다. 나머지는요? 그러니까 세금 제외하고 뭐 부대 비용 제외하면 한 1억 3천 정도 실제로 투자한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미국에서는 대출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대출 받아서 투자하신 거고요. 근데 이분은 그 다이애나 킴이니까 네. 시민권자여서 대출이 있었던 그렇죠. 거 아니에요? 아 근데 그건 설명을 드릴게요. 좀 이따가. 네. 네. 근데 이제 세입자를 받아서 월세로 월 400만 원 받고 계시고요. 네. 이제 3년 지났잖아요. 이제 주택의 시세 차익이 2억 원 조금 넘는 수준이고 뉴욕도, 뉴욕도 월세 집값 시세도 계속 올랐으니까. 오르잖아요. 네. 그래서 현재 500만 원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투자 사례들이 네. 이제 몇 건이 있는데 네. 제가 들은 다른 투자 사례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변호사님이 아니고 다른 직장인이신데 네. 7천만 원가량 투자해서 월세 뭐 그 200만 원 후반 300만 원 정도 이제 이상 받고 계신 그런 투자 사례도 있고. 그래서 지금 네. 그러니까 뉴저지에 방 4개짜리인데 네. 한 렌트가 $5,000를 지금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자, 상황 정리는 저희가 됐고요. 네. 앞서 이런 제가 식으로 말한 이제 여러 예. 가지 부동산에 투자하셔서 현재 이제 월 3천만 원 넘는 현금 흐름을 일하지 않아도 이렇게 벌어들이고 계세요. 그러니까 방식은 우리랑 다르진 않아요. 우리도 대출 받아서 사고 그 맞습니다. 임대해 가지고 받는 거 가지고 주택 그 뭐 담보대출 한국의 올리는 거 수익형 같고. 부동산이라고 네.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한국인이 가능하냐 이거죠.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거를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한국인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네. 뭐 모든 주들은 뭐 다 다를 수 있는데 네네. 이거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전체 지역의 외국인도 아무런 규제 없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팩트고요. 네. 미국은 단독주택 콘도나 이런 부동산을 그러니까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어도 네. 그러니까 미국에 거주하지 않아도 네. 그러니까 뭐 완전히 외국인이고 한국에 살고 있어도 네. 어떤 차별이나 규제 같은 거를 따로 받지 않고요. 네. 다만 이제 현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이제 미국에 살고 있지 않다면 금리가 0.5에서 1% 포인트 정도 추가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엄청 많지 가산금리가? 않죠. 네, 1% 그리고 이제 포인트라면? 예를 들면 네. 본인이 이제 한국에서 소득 증빙이 다 가능할 거 아니에요. 네. 소득과 신용 점수가 높다면 오히려 미국 현지인 중에 이제 소득이 조금 나보다 낮고 신용이 덜한 사람보다 금리를 더 잘 받을 수도 있다고 해요. 확실한 거죠. 네, 이거는 뭐 예. 제가 확인을 해보니 그렇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똑같은 패턴으로 이제 주식뿐만이 아니라 네. 미국의 부동산에서 또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임대 네네네. 수익을 특히 왜 미국까지 가야 되느냐? 미국이 네. 좋은 점이 있습니까? 일단 이제 제가 예전에 캐나다 파이어족, 포르투갈 파이어족 뭐 해외 주택 취득해서 네. 이제 월세 받고 있는 사례 많이 말씀드렸는데 네. 미국이 이제 특히 좋은 건 전세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월세 렌트가가 굉장히 높게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주택 매매하는 가격 대비 월세가 높아서 이제 현금 흐름 창출하는데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렇죠. 월세 수익률이 높죠. 네네네. 우리에 비해서. 네. 네. 그리고 이제 파이어족들은 이제 은퇴하고 해외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싶을 텐데 네. 이럴 경우에 이제 이런 식의 투자가 굉장히 좋고요. 음. 또 이제 세금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죠. 우리 종부세 뭐 이런 거 나왔기 때문인데 미국의 부동산 관련 세금은 어때요? 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가 제일 크잖아요. 네. 일단 취득세는 1억짜리를 사든 100억짜리를 사든 $100의 등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11만 원 정도 원화로 한 번만 딱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사실 거의 그렇습니다. 뭐 굉장히 부담이 안 된다. 취등록세가 압도적으로 좋다는 건 압도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좋죠. 미국이. 네네네. 네.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네. 종부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다주택자든 한국에서 다주택자든 상관없이 네.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면 재산세만 내는 거군요. 네네네. 재산세를 내는데 주마다 다 다르고요. 뭐 낮은 주 같은 경우는 1%인 곳도 있고 네. 많은 곳은 뭐 2.5% 3% 가까이 되는 곳도 있는데 네. 이제 뉴저지 같은 경우는 2.5%라고 해요 매년. 그러면 꽤 높을 것 같잖아요. 높은 편이죠. 그러나 뉴저지는. 이제 임대용일 경우에 이제 1년 이상 보유하면 부부 합산 일반불 그러니까 1,000만 원까지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네. 또 그 건물의 감가상각 비용, 그 건물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이런 비용 처리가 잘 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나오는 이제 부과되는 재산세에서 이제 제할 거 제하고 나면 큰 부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임대 사업자를 좀 네. 이제 다른 시각으로 보는 거네요. 왜냐하면 이제 그렇죠. 주택을 임대 네. 사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임대 네.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시각이 별로 없다고 볼 수 그래서 있는 공제를 거죠. 많이 해준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 팔 때 우리 양도세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양도세는 일단 다주택자 중과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년 이상 임대용으로 보유한 이후에 팔면 15에서 20% 정도 부담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부부 합산 50만 불까지 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약 6억 정도는 나와도 이제 공제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다른 주택을 또 사잖아요. 예. 그러면 이 첫 번째 주택에 부과된 양도세를 바로 내지 않고 네. 그냥 두 번째 주택에 달아놓는 형식으로 이연한다고 하죠. 네, 이연할 네. 수 있고요. 네. 이거 이제 굉장히 장기간 이연할 수 있어서 예, 나중에 또 뭐 증여하거나 할 때 그 부분을 이제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뭐 그런 이제 규제가 별로 없는 그런 그렇죠.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근데 미국으로 가는 역시 그 세금이 네, 예. 세금이 이제 그렇죠? 덜한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세가 이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월세로 받는 그 금액이 국내 월세보다는 훨씬 높기 때문에 수익률이요. 버는 돈이 많고 거기 안에서 재산세 일부 낸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네. 보통 세 가지 세금이 있잖아요. 네. 살 때 취득록세가 있고요. 네. 보유할 갖고 때. 있을 때 보유세. 네. 우리나라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같이 있고요. 물론 네. 종부세 안 내고 재산세만 내시는 분이 네. 있고 팔 때 양도세가 있는데 네. 일단 취득록세에서 미국은 아주 압도적으로 좋고요. 네. 거의 없다고 봐야 네, 되겠죠. 네, 네. 양도세도 네. 굉장히 좋은 거죠. 이거 보면. 양도세도 그렇습니다. 거의 이연이 공제가 가능하고 되니까. 네, 네. 미국에 한번 투자해 보신 줄 알겠지만은 또 집을 사면 네. 그 산 거에 대한 좀 그 네. 페이버를 주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우리는 왜 또 집 샀어 이러면서 네. 이거를 좀 색안경 끼고 보는데 네. 이게 이제 뭐 땅덩이가 넓고 네. 이제 투자자들이 세계 곳곳에 있고 음. 또 이제 그만큼 임대 사업에 대해서 이제 좀 장려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국내에서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해외 자산 취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월세를 벌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월세 소득을 달러에서 원화로 이제 해서 들여올 들여오겠죠. 경우에 이제 네.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주택을 투자하고 뭐 소득을 벌어들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중과세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미국이나 한국 중에 이제 한 군데에 세금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데 미국에 그렇습니다. 신고하시는 게 좀 유리하다고 해요. 신은정님은 그럼 계약은 어떻게 하나요? 직접 가야서 도장 찍어야 하나요? 요즘에 네. 세상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미국은 부동산 계약을 변호사가 다 중개하거든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이제 중개인과 함께 이제 거래하는 구조인데 네. 요즘 어떻게 하냐면 미국에 직접 가지 않고요. 이제 그 변호사와 부동산 중개인이 해당 주에 그 여러 가지 매물들을 이제 소개를 해주고 그 매물의 현지 투어를 하잖아요. 하우스 투어를 네. 동영상으로 이렇게 메타버스, 시켜준답니다. 메타버스가 나오죠. 그러니까 네. 핸드폰으로 유튜브 영상 이제 보여주듯이 그렇게 보여주고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 체크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넣으면 그게 이제 바로 매도자에게 가는 게 아니라 에스크로 되고요 중간에 그 다음에 또 그 집의 주택의 분쟁이나 하자 여부는 타이틀 보험에서 보험 처리 다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다고 해요. 자, 이걸 보면은 판타지를 가질 수도 있는데 주의할 점 있죠. 주의할 점 물론 있습니다. 일단 아무리 미국 부동산 투자가 뭐 세제 혜택이 있고 유리하다고 또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정 주의 재산세 얼마냐, 그럼 내가 받을 수 있는 렌트가 얼마냐, 그러면 나한테 실제 수익률이 얼마냐 네. 잘 알아보셔야 하고요. 예. 일단 그리고 어느 지역이든 입지가 좋은 곳이 있고 안 좋은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를 내가 좀 분석하고 볼 줄 아는 네. 그 정도의 이제 노력은 좀 하셔야겠죠. 그렇죠. 네. 또 부동산이 지금 화랑이기 때문에 이분도 이렇게 성공을 한 거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금리가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또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은 네. 오히려 이제 네. 저 정반대의 상황도 미국도 나올 이제 수가- 글로벌 금융위기 네. 이후에 지금까지 거의 계속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도 꼭 고려를 하시지만 다만 우리 정치계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의 부동산 세금 네. 한번 진짜 조절을 할 필요가 있어요. 네. 보유세를 더 높여든 그럼 뭐 양도세를 풀어준다든가 어떤 이런 정도의 맞습니다. 예, 네, 우리 네, 네. 취득세, 이제 양도세 투자자분들도 해외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심 그러니까. 많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좀 이제 시야를 넓혀서 네. 네,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봤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였습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